우리 회원님들 자제분들 중에 미국 유학 갈 놈 없나? 그런 생각도, 왜냐면 발전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를 이제 콩고에다가 짓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짓는 거로 하게 되면 뭐 한국 사람들 알기를 뭐 다 우습게 아니까 미국 법인이나 독일 법인을 통해서 가는데 판넬하고 SPC를 만들어서 가는데 돈도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하든지 독일로 갔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게 영주권이 나온다네요. 돈이 몇백억이 가니까 영주권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대표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하고 누가 우리 회원님 자제분들 중에 그 외국 가서 뭐 할 괜찮은 녀석 있으면 그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돈 몇백억 가면 영주권 당연히 나오죠. 영주권 나오면 뭐가 좋은지 학비가 싼가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또 뭐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데 돈은 아프리카 애들이 못 띄워먹죠. 띄워먹다 죽지. 근데 뭐 한국 돈이나 중국 돈 띄워먹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토고 같으면 제가 사실 별로 걱정을 안 하겠는데, 해보니까 이 사람 대사 출신이고, 뭐 이렇게 피드백이 명확해요. 이렇게 뭐 얼마를 보내건 이제 항상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의 그 프린스 군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콩고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토고 대사한테 그때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이 프랑스 식민지 했던 나라들은 그 로열티 피라고 해서 뇌물이 공식화돼 있다는데 니네도 그러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대부분 가서 망한 사람들이 다 뭐 돈 줘야 된다, 돈 줘야 된다, 돈 줘야 된다는데 그게 어느 거는 사실이고 어느 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참, 그래갖고 저 발전소 짓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우물 파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우물을 파줬는데 되려 거꾸로 소송을 당해갖고 우물 복원 비용 내놔라 라는 소송을 당해서 완전히 고생한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해가지고 먹는 데 쓰는 줄 알았더니 그 우물 근처에서 이제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게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물물이 또 잘못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우리도 옛날에 뭐 우물에다 뭐 집어넣고 뭐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애들은. 그래갖고 그 우물물이 못 쓰게 되면 또 우물을 메꾼대요. 마을이 뭐 지저분해, 당신 때문에 뭐 마을이 지저분해져 갖고 우물 메꾸는 비용 청구서 날라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참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만만한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독일을 내세워서 해야지 얘네들이 딴 생각을 못 한다고 해요.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 때 조센징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뭐 그랬었죠. 이해는 해야 되는데 또 이런저런 처음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컴퓨터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는 거는 이건 아무런 탈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이거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진 천억짜리인데, 발전소 하는 거는.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한데 그런 걸 왜 하냐. 그러면서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당장 뭐 내년도 5월 달부터는 이제 고창 작업이 본격화되니까, 그래요. 또 길이 나오겠죠, 뭐.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이거를 한번 보시죠. 어, 우리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만 자녀들한테도 부처님 법을 설명하기가, 서로 자녀들마저도 이렇게 잘 포교하기가 힘든데, 왜 그러냐면 이제 불교가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드니까 이제 파이콘이라는 데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접근의 용이성. 불교가 이제 그게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뭐 이거 말고도요, 또 토메라고 또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 진광엽 고사님이 이제 같으신 어르신들은 기록이 없던 시절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 대단하신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배제고등학교 나오고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깜빵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미국으로 가서 완전히 뭐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으로 가서 아무튼 프린스턴 대학을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1911년도에 논문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 동창 중에 우드로 윌슨이 있었고, 우드로 윌슨이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고, 뭐 나는 뭐 쪽팔리게 내가 미국 시민권 신청 안 한다. 무국적자였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 중에 그 코리안인 만추리아, 그 만주에서 일본 놈들이 그 이제 유엔 이전에 국제 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걸 다 가서 그 자료, 일본인들이 얼마나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학살을 했는지 중국 지역 신문에 이런 낯뜬 사진을 모아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1933년도 국제연합에 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패스포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패스포드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망명정부 패스포드를 만들어서 이제 망명정부 수반 이승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 국무장관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내가 쪽팔리게 미국 시민권 신청할 수도 없고 네가 여기다가 좀 사인 좀 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사인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 이민국에서도 검사하다가 아니 이런 여건이 있나 그러면서 기념사진을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찍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해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유럽 나라들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해갖고 국제연합에서 일본이 탈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는 호주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태인이었대요. 오스트리아에서 완전히 뭐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거를 또 어떻게 미국에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미국으로 내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좀 결혼도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좀 해주라고 해서 친구들이 또 해서 빼줘가지고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결혼도 하게 된 거고, 얄타 회담에서 이제 일본 놈들이 뭐 하도 태평양 섬 조그만 섬 하나 점령하는데 미군이 막 2만 명씩 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이제 크림반도에서 이제 얄타 회담이라는 걸 하면서 미국이 소련한테 야, 한반도 니네 줄 테니까 저기 니네가 관동군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합의가 됐대라는 거 아니에요. 합의가 돼서 얄타 회담에 의하면 한반도 자체가 이제 소련군이 다 먹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 날 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소련 놈들이 이제 관동군으로 내려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아이씨 저 소련 새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한반도를 먹네. 그래갖고 미국 국무부에 또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 그냥 한 미군 대령이 가짜로 소련한테 연락해서 야 이 38 패러렐 38도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 그래갖고 그나마 이 반쪽 한반도라도 야 뭐 소련 놈들이 관동군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일본 놈을 몰아냈으면 다 준다고 그러지만 아니 원자폭탄 니네가 두 방 떨어뜨려가지고 스스로 항복했는데 왜 주냐? 그래갖고 그 러스크 대령이라는 사람 전화 한 통화로 그래도 38선 남쪽 얄타 회담을 뒤집는 결과가 돼서 됐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하나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기록이 없는 것도 있고 뭐 추정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25 때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거진 군사 지정학적인 면에서 앞을 내다보는 천재였거나 이제 하늘이 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휴전협정에 사인 안 했잖아요. 휴전협정에 사인을 만약에 했으면 한국 대통령으로 했으면 문재인 때 우리는 끝났죠. 문재인 맨날 종전 그랬잖아요. 근데 휴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종전 해봐야 소용없는데 앞날을 봤더라는 거죠. 사인 안 해. 그리고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 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형들 저보다 10살 많은 형들 대학 다니는 형들 우리 집에 있는 거 보면 거기 막 북진 통일 얘기가 이제 뭐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배워보면은 1970년도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군사력도 셌고. 근데 대북진 통일 할 때 저는 여태까지 알기는 조선에 불알 달린 놈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뻥만 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북진 통일을 한다고 미국을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미군이 떠나지 않게. 안 그러면은 지금 간신히 이 휴전해서 해놓은 거를 또 싸움이 들어가면 또 애매한 미군들이 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본 미국 협박용 북진 통일 구호가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르는 그런 얘기들, 옛날 얘기들을 이제 우리 진고사님 같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스토리. 대충 스토리에, 그래도 개략적인 스토리에, 뭐 저한테 뭐 예전에 이렇게, 젖소, 뭐 돼지, 뭐 이런, 대략적인 스토리에
연도수하고 이런 거를 기억나시는 대로 해가지고요. 인공지능에 딱 넣으면요. 그냥 영화 시나리오처럼 소설이 그냥 진강력 작품으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픈 챗은 아니고 톰앤가 거시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작가보다도 훨씬 그 생생한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핵심 단어 몇 개 하고 시대적인 배경하고 그때 어땠고 이런 거를 쭉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광역 작소설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TOM이라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번 거사님한테 그때 이제 저랑 터키 가셨을 때도 버스 안에서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그 쌀방앗간에서 그거 하셨던 얘기라든가 이게요. 그런 몇몇 거를 쭉 하셔갖고 하게 되면 마치 박경리 씨는 거기 토지 소설을 쓰면서 그 지역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대하 소설을 써낸 거 아니에요. 뭐 최찬판댁이니 이거 다 뻥이잖아요. 전부 뻥은 아니지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했고 신고사님하고 해서 책을 한 3권 정도 인공지능이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런데 그런 컨텐츠를 갖고 계시니까 쓸 수 있는 거지 컨텐츠가 없는 애들은 키워드를 못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법을 알아갖고 친거사님하고 토지에 맞먹는 작품을 몇 개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 쭉 듣다가 이거 내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았으면은 이거는 인공지능에 단어 몇 개 넣어갖고 한 300페이지짜리 소설 하나 만들어내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왔고 그런데 그거 현재까지는 그런 건 이제 음악, 미술, 글 쓰는 거, 논문 쓰고 소설 쓰고 그런 하는 거에 되는데 이 영화는 2013년도의 영화인데 이게 불교적으로 이거 저희 집 애들도 봤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교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먼저 보시고 앞으로는 정말 불교밖에 없어요. 그런 인공지능 세대에.